아직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는 포착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의 경우는 더더욱 사전 포착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이 한미 연합군이 효과적인 선제 타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위협적인 존재인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만 한 200여 대가 그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전역 어딘가에 그 산재돼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선제 타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요인 중에 하나겠죠. 네. 자, 특히 이 이동식 발사대의 위력을 북한이 자랑했던 경우가 최근에 화성 12형을 발사했던 그 순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화성 12형을 그 순환비행장, 평양 근처의 순환비행장에서 그 새벽에 발사를 했는데요. 우리 그 한미 당국에서는 그것을 뭐 발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좀 뭔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이런 그런 그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빨리 아무 데서나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화성 12형 발사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시킬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미국의 군사위성이 몇 대나 있습니까? 그 군사위성을 가지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 다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가 보죠? 네, 미국의 군사위성은 뭐 숫자가 뭐 수십 대 이상입니다. 네. 최소한 30대 이상이고. 네. 그러나 우리 한반도를 볼 수 있는 건 4기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 4기 중에 3개는 이제 광학위성이고, 우리 가시광선 광학위성이고, 1기만 레이더 위성이라서 네. 전천으로 북한을 볼 수 있는 건 딱 1기밖에 없습니다. 네. 1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구를 이 위성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쯤 걸립니다. 네. 1시간 반쯤 걸리고 이 위성이 한반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길게 잡아야 10분밖에 안 되고 네. 그 10분 중에도 사전에 입력된 좌표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하나가 그냥 쫙 지나가면서 네. 좌표를 읽은 다음에 그 많은 사진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네. 이게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이동식 발사대를 전부 다 체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군사위성 말고도요, 또 보완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하늘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초소형 위성들이요, 190여 개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190여 개 지구 주위를 돌면서 가장 낮은 궤도에서 계속 돌면서 190여 개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매일 10차례씩 한 차례마다 8분 정도 분량의 사진을 계속 전송을 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의 위성이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재 그 민간 위성이기 때문에 네. 저기에는 레이더 위성이 레이더 장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광학 위성이기 때문에 네. 대낮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낮 시간에만 볼 수 있군요. 그다음에 보면 낮이라 하더라도 네. 아주 구름이 두꺼울 경우는 우리가 구름이 두꺼우면 태양도 안 보입니다. 네. 그 반대로 하늘 위에 있다 하더라도 구름이 두꺼우면 땅을 전혀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현재 저 상업위성은 날씨가 맑을 때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군사적으로 제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미국에서요, 또 보완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안개나 구름이 끼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깜깜하나 밝으나 24시간 동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카펠라 스페이스 계획이라고 명했는데요. 카펠라라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띄우는 민간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혁신실험사업단이 함께 계약을 했는데요. SAR이라는 극초단파 레이더 장비를 장착한 초소형 인공위성 36개를 조만간 발사해서 지구 궤도 위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상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꼈든 안개가 꼈든 24시간 동안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게 사 위성은 이제 극초단파를 쏴가지고 네. 움직이면서 그 되돌아오는 전파를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으로 바꾸는 그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해상도가 높습니다. 네. 아마 저게 이제 위성이 작아가지고 저게 수명도 짧고 네. 그다음에 해상도 자체가 이 미국의 군사위성은 지금 현재는 15cm, 15cm까지 이제 해상도를 가지는데 네. 저거는 이제 위성이 작아서 네. 해상도가 1m, 2m이기 때문에 해상도는 작으나 네. 이동식 발사대를 잡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의 24시간 내내 네. 한 지역을 이제 감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게 정말로 실현된다면 저게 한 2년 걸린다 그러니까 총 네. 다 쏘는데 네.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북한 전 지역을 항상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SAR, 사 위성이 20대만 궤도 위에 올라가도 북한에 있는 이동식 발사대가 이동할 수 있는, 걸리지 않고, 위성에 적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4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멀리 이동 자체를 못 하겠군요. 그런데 이제 24분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미국의 군사위성이 만약에 방연 비행장을 이제 보고 있다. 네. 좌표에 입력돼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위성은 이게 아주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 한 2, 3km만 떨어져도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해상도가 높으니까 네.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이제 해상도가 낮으니까 조금 더 광역을 더 보게 되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미국이 제대로 하늘에 눈만 뜨게 되면 북한의 200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발사대, 글쎄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두 찾을 수가 있어서 준비를 하는 순간에 그냥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군요. 네, 북한의 핵기업이 네. 인류의 과학기술을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촉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뭐 투명성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투명성 혁명이요. 네. 모든 게 다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한 2년 뒤면 뭐 북한 핵기업이 현저히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가 좀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제가 추가하자면 재밌는 게 지금 36개를 쏴도 네, 뭐를 쏴도요? 초소형 위성 예. 36개를 36개를 이렇게 운용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 저게 미국의 군사위성 1개 반 값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저렴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0만 불밖에 안 된다니까 네. 한 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고도 효율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1m 크기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미국의 눈이 완전히 떠지게 되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희가 카펠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제일 첫 화면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앞으로 126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카펠라 프로젝트에 의해서 초소형 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이제 12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 걸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그 2년이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막 서두르면 금년중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작아서 네. 한 위성, 인공 로켓에 네. 뭐 100개도 이제 실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얼마든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금년중에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때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올해 안에 모든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눈이 하늘에 떠지게 되는 거군요. 다음 소식, 우리 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대공 미사일 유도 장치를 교란시키는 이른바 이 교란 장치, 전자 장비를 실험하는데 우리 군이 성공했습니다. 이 시험이 성공적이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RCM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DIR 시험을 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요. 우리 기술로 지금 성공을 시킨 거죠? 안흥 시험장에서 지난 7월에 그 특수부대가 침투를 하려면 적의 미사일을 우리 특수부대가 타고 간 그 비행기라든지 폭격기 같은 데 쏘면 안 됩니다. 전투기에 그렇죠. 쏘면 안 됩니다. 참수 작전을 하러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안전하게 그러고. 들어가기 위해서 적을 교란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교란시키는 장비 DIRCM이라는 건데요.
적외선 뭐 방해 장비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나오는 화면이 아마 그 모형인 것 같습니다. 네. 저거를 우리 군 역시도 보유하는데 성공했다. 올해 말까지 특수부대 창설을 완료하겠다고 했다는 우리 군의 계획에 따라서 네. 저런 시험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DIR-CM 기술 적외선 교란 장비가 어떤 성능인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진, 북한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겠죠? 하지만 미사일이 날아오면 DIR-CM, 즉 적외선 방해 장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은 격추 직전에 포착이 되고 포착이 된 미사일, 교란 장비에 의해서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급선회를 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모형으로 전투기를 그려 넣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을 체포 또는 암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송기에 이 장치를 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수부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C-130 수송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런 게 안 달려 있으면 바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이 미사일에 격추될 수가 있는데 네. 저런 DIR-CM 같은 저런 장비를 달게 되면 북한이 이 적외선 추적 미사일 쏴 가지고는 도대체 격추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작전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우리 군이 DIR-CM 성능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 장비가 빈 라덴 참수 작전에서 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데브그루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참수작전 빈 라덴을 잡으러 들어갈 때 이 장비를 사용해서 격추되지 않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미군은 특수부대를 헬기로 집어넣는데 네. 저 헬기에 바로 DIR-CM 장비가 있어서 파키스탄이나 이 알카이다 쪽에서 이 적외선 를 추적하는 미사일을 쏠 수 없게 네. 만들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도 우리 군도 이제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적외선 교란 장비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전을 수행하러 들어가는 참수부대, 특수부대가 있어야 될 텐데 올해 말까지 우리 군도 특수부대,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계획을 밝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국방장관이 그렇게 밝혔고요. 네. 예, 그래서 특전사와 해병대 특수수사대 그리고 해군 UDT를 중심으로 이 정예요원들을 이제 차출해서 이렇게 참수부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육군 특전사 중에 일개 여단을 네. 김정은 참수부대로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각 군에 있는 특수부대들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최정예 요원들만 이렇게 선발을 해서 참수부대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B-1B,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의 턱 밑까지 갔다 오는 훈련. 그러니까 이 요인 암살 또는 김정은을 체포하기 위한 참수부대 작전도 시뮬레이션 해봤던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군도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참수부대 참석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여줬으니 김정은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미국의 MC-130 수송기 같은 게 없어서 네. 우리가 우리 특수부대를 평양까지 김정은 이제 숙소까지 이렇게 은밀히 침투할 능력이 없어서 그걸 사야 되느냐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수송기에다가 저런 장비를 달면은 네. 현재 있는 장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참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군이 저렇게 참수부대까지 창설을 계획하고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 효과적으로 우리도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체포하고 또는 사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이 결국은 핵을 사용하려면 누군가가 그걸 핵을 쓰라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김정은이고 네. 북한군의 수뇌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이런 논리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참수부대라는 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핵 위협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탑10 팀이 최근에 이 북한의 전력과 북한의 도발 무기들을 자주 소개하다 보니까요. 마치
우리는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 보일까봐 저희가 오늘은 우리 군의 능력 그리고 연합군의 능력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